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카카오뱅크요. 26,000원에 샀거든요. 네. 근데 빠져나오고 싶은데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그건 알 수가 없죠.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전문가의 상담의 프레임이라든가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 점쟁이들한테 들어가가지고 올해는 내한테 안 좋은 일이 있을까요? 올해는 돈 벌 수 있을까요? 그렇게 물어보는 방식을 주식시장의 점쟁이들, 그러니까 완전 전문가들한테 그렇게 점쟁이 생각을 하면서 본전 나갈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그거는 좀 잘못된 방법이에요. 본전 나갈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몰라요. 반등 나오면 나갈 수 있는 거고 반등 안 나오면 못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때려 맞출 수는 없어요. 그러면 이 카카오뱅크라는 이 기업의 흐름과 그 방향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예측해서 시청자님이 뭘 할 건가가 중요해요. 주가가 지금 하염없이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결국 단기 반등이 나오면 시청자님은 탈출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요? 가만히 있으면 본전 올까요가 아니라 내려가면 뭘 해줘야 본전을 찾을 수 있을 거고 올라갔을 때도 뭘 해줘야 내가 팔고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할 건가가 더 중요하지 가만히 있으면 본전 올까요? 라는 그런 약간 무책임한 그런 질문을 많은 시청자분들이 다른 분들도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런 질문 이제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내 돈을 책임감 있게 굴려갈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카카오뱅크와 같은 이런 기업을 26,000원에 사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단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금융 관련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할 때 금리 인상 시기가 오게 되었을 때 인터넷 뱅크, 그러니까 인터넷 은행과 뭐 굳이 따진다면 하나은행이라든가 우리은행 이런 쪽들은 금융 리스크에서 가장 취약한 기업들이라고 저는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얘들이 후발주자로 들어왔기 때문에 대출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해줄 수밖에 없어가지고 신용이 조금 좋지 않더라도 대출을 많이 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자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 저신용자라든지 직장이 변변찮거나 직장이 없는 분들은 이자를 갚기가 벅찰 텐데 그럼 얘들은 돈 빌려줘 놓고 떼이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혹시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런 리스크에 가장 노출 많이 되어 있는 게 이런 카카오뱅크와 같은 기업인데 이거를 지금 여기에 매수하셨다라는 것은 장기 투자로 하신다면 저는 아직까지 고금리가 올 한 해는 계속 금리가 올라가거나 고금리로 유지가 될 텐데 올 한 해를 저는 무슨 자신감으로 이걸 사셔가지고 장기로 가져가시려고 하는지는 전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장기로 가져가면 안 되는 기업이겠죠. 그러면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차트가 무너지는 이 저점 자리 24,500원이 무너졌을 때는 손절을 해야 되는 기업이었던 거예요. 왜냐? 네. 차트 매매를 하든지 기업의 장기성을 보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장기로 봤을 때도 위험하고 차트를 보더라도 지금 손절해야 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해야 될 거 다 놓치고 그냥 본전 올까요? 이러고 있으니까 끌려가는 거죠. 해야 될 거는 이미 팔았어야 되는 기업이었던 거고 사서는 안 되는 기업이었던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네. 그러니까 그렇게 점을 치듯이 뭔가 막 그 상담하거나 매매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 기업을 내가 사가지고 진짜 돈을 벌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고심을 해보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겁니다. 어찌됐든 지금 이 자리는 단기적으로 지금 약간 빠져있는 자리고요. 이렇게 추세가 만들어지면서 쌍봉 만들어지고 저점을 깨는 형태를 만들어 놓게 되면은 기술적으로 밀려 내려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18,000원이든 16,000원까지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단기 투자를 하신 거라고 한다면은 오늘 정리하는 것도 저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기업을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주가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변동이 있다 하더라도 괜히 여기서 어물쩡거리고 싶진 않아요. 괜히 잘못 잡으면은 잘못 잡았을 때 크게 리스크가 터질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가지고 있는 것만도 불안한 기업을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하루하루가 저는 하루살이가처럼 이렇게 매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갖고 있는 거를 비추천드립니다. 네. 그래서 저는 깔끔하게 오늘 정리하셔도 좋으니까 단기적으로 정리하자. 만약에 오늘 정리하기가 너무 배가 아프고 억울하다 싶으신다면은 최근 만들어졌던 저점이 23,800원짜리가 무너지면 바로 손절하자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반등 나왔을 때 본전이든 27,000원이든 그런 걸 중요하지 않습니다. 빨리 팔고 나가는 게 중요하다. 이 기업은 안 들고 있는 게 유리하다라는 전략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게 네. 궁금하세요? 예, 예. 롯데케미칼이요. 롯데케미칼이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예, 예, 여기 매수가가 23만 1,000원에 30%요. 23만 1,000원에 30%요? 500주, 예, 예. 네, 일단 이 기업을 탈출을 하기에는 조금 어려워 보이죠, 그죠?
예, 예, 예. 예, 뭐 지금 이 기업을 쉽게 나오기에는 뭐 어려워 보입니다. 이 기업도 한때 잘 나갔어요. 영업이익도 잘 나오고 해가지고 잘 나간 기업이 맞는데 지금은 이제 적자로 좀 돌아서기 시작하면서 회사가 조금 힘들어지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예, 예. 매출은 아직까지 굳건하게 점점 성장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 생각을 하지만요. 사실상 이 기업은 장기 관점으로 본다면은 좀 오래 걸릴 겁니다. 탈출하는 데까지요. 아, 몇 년 걸리겠어요? 그렇죠. 몇 년 걸린다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뭐 가지고 간다고 해서 오랫동안 가지고 간다고 해가지고 이 기업이 뭐 위험하거나 뭐 상폐가 되거나 문제가 생길 만한 기업은 아닌 건 다들 알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예. 이 기업은 저는 그대로 그냥 가져가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지금 당장은 저점을 뭐 이 13만 원에서 15만 원짜리 저점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 제 생각에 이거 무너질 것 같거든요. 아, 그럼 이거를 다를까요? 무너뜨리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한 10만 원 초반 정도 또는 10만 원 후반 정도까지는 밀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런 화학 관련주들이 단점이요. 경기가 안 좋을 때, 경기 침체일 때 조금 안 좋아요. 경기 침체와 이렇게 경기가 별로 안 좋아지게 되면은 뭐 제품들을 만드는 양 자체가 줄어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안 사니까요. 그죠? 예, 예. 그러니까 그렇게 봤을 때 경기에 바로 직격탄을 맞는 기업들이 뭘까라고 하면 이런 뭐 화학 관련주 그리고 부품 관련주, 제조업 관련주들이 좀 힘들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이런 관련주들이 시세를 내기가 상당히 힘들 거라고 봐요. 뭐 물론 이렇게 장기적으로 거시적으로 봤을 땐 그렇긴 한데 단기적으로 봤을 땐 테마주로 엮이면서 급등이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 보았을 때 이건 장기로 가져갔을 때는 뭐 불안하거나 문제가 있는 기업은 아니니까 그냥 홀딩하자라는 의견을 드릴 거고요. 혹여나 10만 원까지 내려온다면은 저는 오히려 그때서야 추가 매수를 좀 고민하시는 게 맞다고 봐요. 그래서 10만 원까지 내려오면 다시 한번 연락 주셔가지고 추가 매수를 같이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만약에 뭐 지금 유가가 다시 또 반등이 나오고 있고 하다 보니까 뭐 석유화학주라든지 화학 관련주에 다시 또 급등이 나오거나 상승세가 나오면은 한 22만 원대까지나 21만 원대까지는 주가가 회복될 수는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가 됐을 그때 때는 팔까요? 조금 비중을 좀 많으시기 때문에 비중을 줄여 놓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예, 21만 원까지는 올라오겠어요? 모릅니다, 그거는. 예. 지금 이제 유가가 올라가고 있는 이 과정에서 얘가 기름 관련주로 엮이면서 같이 올라가는지를 체크해 봐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기미는 별로 보이진 않는데 어찌됐든 지수가 바닥을 잡으면서 그런 게 영향을 받게 된다면 얘는 22만 원까지 올라갈 수는 있겠죠. 근데 그런 거 영향 안 받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0만 원까지 떨어졌을 때 추가 매수를 고민해야 되는 거지. 지금은 뭐 올라올까요 내려갈까요를 판단할 그런 시기는 아닙니다. 그냥 없다 생각하세요. 이 기업은 난 산 적이 없다라고요. 그냥 갖고 있어봐요? 네, 그냥 갖고 있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습니다. 예, 야, 너무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저기 부강약품 9,600원에 15%거든요. 근데 단타하려고 들어갔다 물렸는데. 네, 그럼 그 말은 하지 마세요. 단타하려고 들어갔다가 물렸다는 말은요, 제일 이상한 말이에요. 그런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동네 슈퍼에 뭐 그냥 콩나물 같은 거 사러 왔다가 유럽 여행 왔어요 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네. 예,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동네 집 앞에 그냥 나들이 갔다가 아이고 나들이 왔다가 남극까지 여행을 왔네요. 그런 사람은 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단타하려다가 물렸다라는 것 자체는요. 말이 안 되는 모순이에요. 모순. 완전히 말이 안 되는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단타하려다가 물렸다 이거는요. 지금 시청자님이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건요. 난 단타를 못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요? 네네. 네, 한번 외쳐볼까요? 나는 단타를 못한다. 못한다. 네, 그거를 알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단타의 생명은 손절입니다. 무조건 손절이에요. 그 손절은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정하시든지 상관없어요. 시청자님이 나는 3% 손절할 거야, 2% 손절할 거야, 5% 손절할 거야 라고 정하면 거기가 손절 자리가 되는 거고요. 그 손절 자리에 내가 손절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가 단타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단타는 부강약품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기업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손절을 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네. 근데 단타를 하다가 물렸다라는 건요. 손절을 못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모순이라는 거예요. 단타를 할 거면 손절은 생명입니다. 반드시 해야 돼요. 단타는 손절이 따라붙게 되어 있어요. 무조건 손절을 무조건 해야 돼요. 아니다 싶을 때 나올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단타하다가 물렸다라는 말은 있을 수가 없는 단어라는 거죠. 그런 문장은 없어요.
그래서 시청자님도 나는 단타를 못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차트상으로 봤을 때 9,600원에 매수하셨다라는 것은 최근에 한 달, 지난달이었죠. 지난달 올라왔을 때 이 자리 머물 때 매수하신 거예요. 그죠? 네. 이 자리 머물 때 매수하셨으면은 적어도 이 자리 위쪽에서 올라와서 이렇게 움직였던 9,200원대부터 9,700원, 800원대까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이 저점 9,300원을 무너질 때는 손절을 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 저게 단타를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 자리에서 손절하게 되어 있어요. 어느 날이냐면은 요 날 12월 26일이죠. 12월 26일. 요 날 손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하게 되어 있어요. 단타를 하는 사람들 여기서 다 손절합니다. 근데 시청자님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왜? 할 줄 몰랐을 것도 같고 차트를 보질 않았기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단타에 필요한 기술이 없는데 단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물리게 되고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를 고민하게 돼요. 단타는 사람들은 저기 손절하고 이거 고민도 안 해요. 그러면 이거 고민하는 사람들은 뭐냐라고 하면은 장기 투자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스윙 투자라든지 장기 투자하는 사람인데 만약 시청자님이 또 이 종목을 스윙 투자한다면 9,500원에 안 사요. 적어도 8,000원대에 가깝게 매수를 하려고 노력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단타로 매수를 들어갔지만 손절도 못하고 끌려가면서 스윙으로 끌려가는 이도저도 아닌 매매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부강약품이 아니더라도 어떤 기업으로 어떻게 매매하시더라도 이렇게 하면 무조건 계좌가 망가집니다. 손실로 그냥 무조건 이어지게 되는 매매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은 당장은 단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단기 반등이 나와주고 있고 제약바이오가 아직 나쁘진 않아요. 중국에 지금 확진자가 많아지면서 뭐 감기약이 부족하네 뭐네 이런 이야기하면서 감기약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이런 부강약품과 같은 이런 기업들도 급등이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세가 나오는지를 보면서 기대감을 가지고 한번 기다려볼 필요가 있고요. 이제는 지난번 9,300원 손절 라인을 놓쳤기 때문에 이제는 손절 라인을 아래쪽으로 좀 낮춰야 돼요. 지금 보기에 제가 보기에는 8,800원짜리가 무너지면 손절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거든요. 지난 9,300원보다 어때요? 좀 더 아래쪽에 손절해야 되죠? 그건 지난번에 못했기 때문에 손실이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8,800원에 손절하는 게 낫겠다 생각이 들고 이 기업은 지금 재무제표도 그렇게 그닥 좋지는 않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장기 보유하는 것은 별로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8,800원 무너지면 손절하자. 그리고 단기 반등이 나오면은 아마 지금 흐름이라면 10,000원 이상 한번 슈팅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8,800원 손절, 10,000원 이상에서 정리 이렇게 관점을 잡고 대응하시고 다음에 단타하지 마세요. 네. 절대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